여러분 안녕하세요. 156가입니다. 자, 지금 틀반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무 틀반 얘기했고 바로 전 시간에 이제 고정 틀반 만들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농업, 농장, 농부 표현 언어인 돌섬, 풀섬 얘기하겠습니다. 밭조성 17번째고요. 자, 틀밭 10번째입니다. 자, 돌섬, 풀섬인데요. 지금 인류의 그 지구의 위기 이거에 대해서 뭐 아마 누구나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심각하다 얘기하죠. 이제 지금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 가격만 해도 벌써 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농자재 가격이 뛸 정도로 지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충돌이죠. 국가 간 아니면 뭐랄까요, 세대 간 아니면은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우리의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서부터 암서부터 뭐 당뇨 그런 각종 질환의 질병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와 인류의 위기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야 된다. 문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공감은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모두가 아니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 찾아가야 되는 이제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또 대응들 하고 계실 텐데요. 자, 농업, 농장, 농부가 우리가 이제 식량 위기,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관여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생산 농업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할 정도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많이 생산해야겠죠.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더 얘기해서요. 당연하게 식량 위해서 많은 생산 농업을 해야겠죠. 지금의 근대 농업이 지금의 그 뭐랄까 현대 문명을 만들어낼 정도의 많은 생산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든가 세계적인 농업을 봤을 때에 미래적인 봤을 때에 이런 질병 위기를 같이 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치유적인 농업도 가야지 않나. 우리가 이제 토양의 그런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양의 자생력. 이제 그게 떨어지는 것도 이제 뭐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위기, 충돌 위기, 우리가 농지의 그 훼손, 또 토양 유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복적인 농업까지 곁들이는 농업이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뭐 그냥 그럴 겁니다. 농업은 농업 생산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이런 것까지 감안한 농업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것이 왜냐 그러면 농업과 농장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범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농업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의 식량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문화 계승이라든가 생태보건, 질병치료, 환경교육 같은 이런 교육적인 수많은 가치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사 기술과 농사 과정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식량 회계에서 많은 생산 농업에 그쪽으로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식량 생산에 그런 많은 생산도 하면서요. 그 토양을 살리면서 생태적인 농업을 하면서 많은 생산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흙을 살리면 우리가 노틸에서 거기서 유기를 멀칭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환경적인 보건, 토양 보건이죠. 우리가 이제 토양 유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녹조, 적조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요. 그런 환경적인 농업.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700만 톤 1년에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만 해도 1,100만 톤 아닙니까? GM옥수만 해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식량 위기를 하지만 더 심각한 농업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농자재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료든 뭐든지 당 열마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립적인 농업 이런 기술도 정립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농업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백만 질병 한후에 그런 치유적인 농업, 흙의 양분을 담아내는 농업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평화, 음식 이런 심각한 지구의 문제에 이런 교육적인 농업까지 곁들이는 농업도 한번 고민해보자. 지금 농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생산의 농업만 해도 힘든데 이런 농업까지 가능하느냐. 그런데 가능하다는 게 제가 앞서 지금까지 155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랄까 제안을 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전에 농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시도했고 그거를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제안을 또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농업은요, 우리가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합니다. 또 나가서 농업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이 이어지는 이제 질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그런 공동체 안의 질서, 인간의 질서, 우리가 삶의 질서, 이런 또 문화고요. 그 우리가 이제 문화의 뜻이 뭡니까? 경제가 재배 아닙니까? 지금 현대 문화의 근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유, 환경, 교육, 뭐 교육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배, 공육, 행복,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창조, 뭐 창의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이제 우리가 생산의 그런 쪽에 윤리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농업 쪽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또 협동, 평등, 치유 이런 것들이 농업 속에 담아낼 수 있지 않나. 또 담아내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뭐랄까 기술화하고 지식화하고 지금 한국 농업이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런 거를 담아내서 더 나은 뭐 고퀄리티적인 그런 쪽으로 가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란을 비유해서 200원짜리 계란, 500원짜리 계란이 최고 아닙니까? 200원짜리 계란이 뭐 거의 90%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1,000원짜리 계란을 시도하자. 그래서 10년 전에 했을 때에 좀 많은 반감도 있었습니다. 100만원짜리 되지 않으니까 농업은 좋은 먹거리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냐. 근데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장매도 평당 얼마냐면 150만 원대입니다. 어떤 데는요 300만 원, 뭐 1000만 원대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창업 비용이 얼마입니까? 생산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저퀄리티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저는요 어느 한쪽의 농업 분야는 우리가 1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가방이 있듯이요. 농업도 이제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계란의 품질 같은 농업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이 시간이다. 지금 위기는 뭐 누구나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왔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700만 톤을 수입하는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 안 하면요. 지금 농업이 작동 안 되고 식량이 위기에 직면한 국가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뭐 텃밭을 하든 어떤 전업농을 하든 이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야 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좀 제가 틀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장을 하고 틀밭을 디자인하실 때요. 아이들이 오고자 하고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감안하면서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요. 뭐 같이 오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지속 가능한 자립농업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제 식량 위기에 세계의 심각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화 문제라든가 자연의 문제 얘기하고요. 이런 환경을 담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코로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생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농지 가격이 150만 원짜리 농지를 짓는 정말 어처구니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데는 뭐 5, 6만 원짜리 뭐 그래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농지 가격이 폭등했고 생산 비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도 봐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저퀄리티 농업으로 한다 그러면 미래는 젊은이들이 와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기반이 있는 분들이야 뭐 태평성 되겠죠. 하지만은 앞으로의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려면요. 지금의 우리가 저퀄리티로 해서 지금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계속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동성, 경제성 있는 적정에 유지하는 환경의 농업, 그 다음에 고퀄리티 가려다 그러면 굳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윤리적인 농업을 환경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그런 품질이랄까 농업의 그런 거를 담아내야 되거든요. 품질 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런 윤리관이라든가 환경관 이것도 포함되니까요. 이것이 품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이 무엇인지 이걸 담아낸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농장과 이런 농업이 된다면 가능성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 터밭이든 학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체험교육농이든 치유농이든 펜션이나 민박 유락시설 같은 그곳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병치료한 휴양농이나 체류농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 생산을 많은 생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토양 생태적인 농업, 그다음에 환경적인 농업, 자립적인 농업, 치유적인 농업, 교육적인 농업을 이것을 한 농업 농장 안에 틀밭이지만 작은 어린이집의 그 작은 터밭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체류농의 작은 농장이지만은 뭐 100평이든 10평이든 1000평이든 그 안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담았으면 좋겠다. 모두를 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산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모두를 담아내서 이런 농업을 실현한 농장 농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도시 농부가 나오고 터밭 농부 나오고 선생 농부가 나오고 편전에 작은 터밭의 농부가 나오고 우리 전업농의 이런 휴양 질병 치료한 농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100강에 걸쳐서 왜 이렇게 농업을 해야 되고 지금의 대안을 얘기했고 지금 50편에 걸쳐서 이제 실질적인 실전의 그 밭 조성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농장을 통해서 제가 실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수많은 농가의 창업 교육을 하면서 1,000원짜리 계란 성공했거든요. 정착됐거든요. 안 된다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00원짜리 계란까지 나왔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5,000원짜리 만원에 이런 농업에도 일부는 가야 된다. 청년들이 농업을 종사하려면요. 농지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제 40년 농부했을 때 그때는 소 한 마리 팔고 농지 1,000평을 샀습니다. 그때는 뭐 2,000원, 5,000원 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100만 원대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의 농지 가격이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입니다만은 농지섬입니다. 풀섬, 돌담섬, 돌섬.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농과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농장을 조성할 때 무교원 상태에서 이런 틀밭을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멀쩡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친놈 이런 방식으로 뭔 농사를 하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수침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모자르다. 왜냐하면 여기에 멀쩡해서 수많은 곤생과 미생물과 살아가게끔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 가운데다가요. 2평이지만은 여기에 자연 상태 숲과 같은 아무런 농사 안 짓고 거기는 뭐랄까 풀이 자라든 뭐든 관여 안 하는 꽃을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완충지대 자연지대 이렇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농지에다가 뭔 이 짓을 하느냐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99%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봤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 반 옆으로는 이제 돌담이 있어서 그리고들 이게 우리가 이것 또한 이제 자연의 아니면 완충지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왜 유기농을 멀쩡해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동생물든 미생물이 살아가야 되는 토양을 보호하고 살려야 되는 여기다 또 완충지대에 여기를 두고 또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의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숲을 찾아가고 오름을 오르는데 선생님은 농장 안에서 이런 환경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 윤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는 그분들은 뭐냐면 교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몰랐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배우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많은 생산의 농업 이렇게 멀쩡하면서 바꿔내면서 이런 농업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의 농업도 누군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퀄리티적인 많은 생산한 농업 뭐랄까 이게 토양을 살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토양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회복적인 농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방법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농업으로 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해 왔는데요. 있습니다만 우리가 틀밭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뭐 확장할 필요 있냐 하는 말씀도 있을까 모르지만 틀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산하면서 회복적인 농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좀 더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요거를 완충지대를 만들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요 풀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저기 보시면 이제 끝에 농장을 둘러있는 게 돌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담섬이라 했거든요.
근데 농장할 때마다 이런 이름을 못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나 하는 것도 이제 고민했습니다만 생각이 안 났었거든. 그냥 자연의 완충지대다, 자연지대다 해서 이런 생태 지역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희가 절감을 했고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생각던 게 풀이 자라니까 그냥 풀섬, 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돌섬, 그 다음에 돌담섬 하자. 그래서 계명적인 농업도 이제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제 그 농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보시면 이제 농지를 이제 읽으면서 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돌담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 돌담이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연의 뭐랄까 완충지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숲의 그런 그 자연 상태 이런 거를 돌담도 형성돼 왜냐 그럼 뱀이라든가 쥐라든가 여러 개구리라든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저거든요. 사람이 안 건들기 때문에 농경쟁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자산이지 않을까. 또 자원이면서 우리 농업에 표현할 수 있는 농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이런 공간이지 않나. 제가 이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돌탑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밭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도로가니까 뭡니까 여기 완충지대가 필요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방사탑 뭐 그런 쪽으로 어떤 그런 형태의 돌무덤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태적인 생각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틀밭을 만들 때 밭을 만들 때 큰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기보다는 가운데 이렇게 쌓아서 돌섬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멀칭하지 않습니까? 멀칭해서 미생물과 소독물을 살게 합니다만은 혹시나 이 밭에 있는 이제 이 수분이 있다 보면요 개구리도 생깁니다. 산개구리 생기게 되고 아니면 쥐도 오고 뭐 여러 이제 뱀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도마뱀도 생길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돌은 이거 뭐 건들지 않게 되니 그래서 이런 돌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래서 많은 교육에서 이렇게 진행해봤거든요. 제가 전문가 교육을 하면서 돌섬이 왜 필요한지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분들은 이제 도시농 강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종 이제 지역에서 니들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제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1년 과정에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이렇게 풀섬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의 농업 농지에다가 이제 농사 짓는 뭐랄까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의 농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뭐랄까요? 다락론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풀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런 적은 면적에서 굉장히 곡슬진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천혜의 조건을 갖췄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농사 방법이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대단히 가면 효율성이 있다. 아니면 제주도에 같이 이렇게 돌담 있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라는 비효율적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돌담 없애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농업이 어려운 문제를 여기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보면 이제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이제 저퀄리티의 농업에 아니면 생산의 농업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이런 고퀄리티적인 그러면 이런 환경관, 생태관, 윤리관, 평화관 이런 것들을 담아낸다 그러면 충분하게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자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도 이런 뭐랄까요 모든 생명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농부의 마음, 메시지, 농장의 농업 그런 것들을 담아봤으면 좋겠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숲 같이 농지에 만들지 못하면 이 밭에서 나온 이 돌 하나 가지고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의 농장의 농부의 언어라 표현했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농부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하는 일, 농장에서 하고 있어 하는 일, 지구 생명을 위해 하고 있는 일. 그래서 농부의 마음 이거에다 한번 담아보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분명히 나왔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랄까요, 농업을 아니면 농장을 농부의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아까도 있습니다. 많은 생산의 농업, 회복적인 농업도 있습니다만 여기 나가서 이런 돌 돌섬을 통해서 계몽적인 농업까지 교육적인 농업 뭐 이런 창조적인 창의적인 평화적인 그런 윤리적인 이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또 발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지구본에 쓰레떠버는요 저희 개인적인 이제 생활 지침입니다. 뭐냐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안 가도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 안 간다 안 쓴다. 제가 이제 이게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조금 뭐랄까요? 좋지 않게도 보긴 합니다. 뭐 너무 과격하고 뭐 한다 이런 뭐 운동적으로 보는데 운동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요? 지금의 그 현실 문제 여러 그 아까도 있었던 지구 문제 이런 농업 문제 여러 가지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외면을 하지 않고 뭔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내 생활로서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산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 가도 뭐 운동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농약 안 써도 되는 거 바깥에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간다 해서 이런 삶의 지침이 다음 시간에 틀박 환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요. 오늘 얘기가 혹시나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불편했다면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이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런 농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랄까 찾아오겠다 또 방문하고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해왔는지 이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불쾌했다면 좀 죄송하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오늘 얘기를 꺼내보면서 마무리하고 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